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새 이진아라고 합니다. 서울의 새는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탐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려면 제가 탐조를 시작하게 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전만 해도 저는 새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큰아이가 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를 데리고 여러 지역에 있는 탐조 프로그램이나 조류 교육 프로그램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새에 대해서 알아가고 관심이 가고 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 앞에 처음 들리는 소리를 내는 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뭔가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새호리기라는 새였습니다. 정말 되게 어떻게 저런 새가 우리 동네에 올까?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도심 공원인데 멸종위기 종의 새가 오다니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새가 온다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새는 어떤 새들이 있을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와 동네 근처에 있는 공원들을 다니면서 새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라기보다는 그때는 이 새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게 2010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 10년 동안 약 105종의 새를 동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105종의 새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새들도 있었지만 정말 뜻밖의 새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은 섬에 일부러 새를 많이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섬에서 봤던 새를 동네에서 본 거예요. 할미새 사촌이라는 새였는데 이 섬에서만 볼 수 있는 새를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다니 하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 외에도 동네에서 봤던 굉장히 특이했던 새는 독수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러기도 하늘을 날아가는 거를 관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요. 그 연못에는 흰날개 해오락이라는 새도 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할미새 사촌이나 얼마 전에는 휘파람새까지 저희 동네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이렇게 새를 본다고 하면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서울에도 새가 있나요?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새는 그렇게 특이하거나 희귀하거나 이런 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새를 보면서 이 특이한 새도 동네에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동네에 새가 105종이라는 새가 있을 정도라면 다른 동네에는 얼마나 있을까? 어떤 종들이 있을까? 그리고 새를 보기 위해서 멀리 나가지 않고 서울 안에서 대중교통으로 볼 수는 없을까? 또 새를 보고 싶은 누구나 같이 탐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조한 기록들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서 새를 보는 서울의 새라는 모임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 4월 25일에 여의색강 생태공원에서 처음 탐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통 성격이 늘 생각만 하고 몸이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또 옆에서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때는 첫 탐조는 단 둘이서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의색강 생태공원은 정말로 새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새는 큰 유리새라는 새인데요. 굉장히 광택이 나는 파란색의 깃털을 갖고 있는 소리도 아주 예쁜 새가 여의색강 생태공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동네에도 많은 새들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색강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서울의 새는 여러 군데 이제 활동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북서울 꿈의 숲, 그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또 창경궁, 그다음에 여의색강 생태공원, 그다음에 강서습지 생태공원, 또 중랑천, 탄천, 그다음에 안양천, 요렇게 9개인가요? 네, 8개 지역을 매달 각 장소마다 한 번씩 탐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의 새 한강 지역은 사실 오리들이 3월이 되면 북상을 하기 위해서 한강에 많이 모입니다. 한강에 가득 찰 정도로 모이는데 궁금했던 거는 그거였죠. 작년 겨울이 많이 따뜻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얘네들은 일찍 갈까? 일찍 모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3월 초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한 번씩 그 오리류 개체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청담대교에서부터 행주대교까지 사이에 그 오리들이 많이 모이는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오리들을 관찰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로 그 3월 중순에 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이번 3월에도 역시 그 기간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상을 깨고 일찍 모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늘 가던 그 시기에 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9개 활동 지역에서 탐조를 하는데요. 서울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렇게 색깔로 나타난 점들이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가 여의색강 생태공원이고요. 여기가 여의도 공원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중랑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한강 따라서 저희가 한강 오리 조사를 했던 구역입니다. 여기가 오리들이 모이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여기 강서습지 생태공원도 마지막에 초반에는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에 많이 모이는 구역이었습니다. 또 여기가 북서울 꿈의 숲, 창경궁, 어린이 대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을까를 알려면 먼저 탐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관찰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탐조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정해진 코스를 한 바퀴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또 유별나게 소리가 나거나 새들의 움직임이 많은 장소를 따라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새 초반에는 사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었는데 언제부턴가 슬금슬금 3시간이 되더니 요즘에는 4시간 가까이 탐조를 하게 돼서 중간에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원은 도심 속 섬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 가을 이동 시기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새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지 못했던 새들이 나타나면 같이 탐조하는 분들은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서 새가 안 보일 때까지 조용히 관찰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지나가는 새들을 볼 때면 자주 보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저 새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도감을 펼쳐 들고
막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새가 누구일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멱이 노랬다, 눈태가 하였다 이러면 뭐 한국 동박새겠죠? 그런 식으로 뭐 옆구리가 붉은색이 있었다, 꼬리가 짧았다 이런 식의 막 자기가 봤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점점 이 어떤 새를 우리가 봤는지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리고 또 이렇게 주로 저희는 탐조가 9시부터 12시 이렇게 낮에 하지만 또 야행성 맹금류인 솔봉이도 서울에 종종 보인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탐조하는 장소에는 이런 야행성 맹금류가 나타날까 하고 궁금해졌죠. 궁금해졌으면 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여름 밤에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에 모여서 그 솔봉이를 우리도 찾아보자 하고 밤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탐조 시작하자마자 여의색강에 있는 그 작은 습지가 있는데요. 그 습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이런 오각오각 하는 이런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 소리가 개구리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구리 소리구나 하고서는 그냥 계속 솔봉이를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정말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는 솔봉이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솔봉이가 앞으로 휙 날아오더니 저희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보다가 다시 휙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 색강에서 솔봉이는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었던 그 소리, 오각오각 하는 이 소리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저희가 색강생태공원 정기 탐조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얘를 꼭 한번 찾아보자. 이제 마음을 먹고 기다렸습니다. 소리는 계속 들렸죠. 네, 그리고 확인했던 새가 개구리가 아니고 새였습니다. 이 새가 바로 흰배뜸북이라는 새였습니다. 이 새는 저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흔한 새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매우 드문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를 또 색강에서도 만나게 되고 굉장히 탐조하면서 신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뜻밖의 새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지만 우리가 항상 흔하게 라는 말로 만날 수 있는 새들도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얘는 박새고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박새죠. 얘는 곤줄박이고요. 겨울 동안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안에 열매를 씨앗을 물고 어딘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참새, 너무너무 흔한 새죠. 우리가 흔하다라고 표현하는 새. 근데 예쁘지 않은 꽃이 없듯이 예쁘지 않은 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보는 박새, 새박새, 곤줄박이 뭐 이런 새들은 가끔 가다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박새 한 마리도 못 본 적도 있고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를 한 마리도 못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얘네들이 안 보이나 이런 궁금증도 갖게 되고요. 또 계절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꾀꼬리나 파랑새가 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오게 되면 새끼를 잘 키우고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고 또 겨울이 되면은 개똥집박이나 노랑집박이가 오는데요. 얘네들은 올겨울 잘 지내고 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새를 관찰을 하는데 관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록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 그 다음엔 기록. 그래서 항상 기록을 남기는데요.
요 보면 여기 네이처링이라는 앱하고 여기는 이건 국내 앱이죠. 그다음에 요 이버드라는 앱은 그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관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개의 앱을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종이 야장은 사실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다 각각 있는데요. 네이처링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기록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 네이처링의 장점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버드라는 거는 이 앱은 그 새를 기록하기, 탐조를 하면서 새를 기록하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새만을 기록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편한 앱이죠.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편하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출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앱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이처링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록한 거를 여러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만 알고 있는 건 사실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알고, 그다음에 서로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또 더 넓어지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이런 그 결과물이나 기록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찰했던 내용을 그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2권의 책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거는 2018년도 4월에서부터 2019년도 3월까지의 기록, 그리고 두 번째 거는 2019년 4월에서부터 20년 3월까지의 기록입니다. 두 번째 책에서는 요 서울에서의 시민과학 리포트라는 거를 저희가 조그맣게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 작년에 효창공원에서 번식했던 대륙 검은 집박이의 기록을 쭉 정리를 해서 담았고요. 또 하나는 한강오리 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네, 시민과학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집 주변이나 동네나 가까운 곳에서 뭔가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새를 보기 때문에 새에 대해서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는데요. 사실 새는 생태계에서 상위 생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환경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나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류 생태계의 변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이 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알아채는 거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주변의 생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 기록들을 의미 있는 자료로 축적해 나가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점이 여기 주변에도 이렇게 다 점이 찍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일상처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문화가 저는 시민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서 같이 탐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